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고법 제12-1 민사부는 부정청약 분양권 매수인 A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위약금을 반환을 요구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약금 조항이 약관 설명 의무의 면제 대상이란 취지의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총 19,73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 매물이 2만 건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월 21일 이후 5개월 만이며 특히 서초구 일대 재건축 이주 수요의 영향권인 동작구의 전세 매물은 490건에 그쳐 15일 전 대비 23.4% 급감했습니다. 지난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민간 분양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5만 522가구로 전년도보다 9.65%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역대 최저치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인허가 물량도 2만 2,736가구에 그치면서 공급이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울 신규 분양 아파트 희소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아파트의 부정청약 당첨자의 계약금을요, 시행사가 위약금의 명목으로 몰취하는 건 불공정하다라는 판결이 법원 항소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요, 계약자가 부정청약의 분양권을 취소해도 계약금을 돌려받게 되는 등 시행사의 갑질 행위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그리고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와 또 궁금증들 저희가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재테크나 부시맨 검색해 보시고요. 자, 지금 방송 역시 실시간 스트리밍 가능한 거 아시죠? 자,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고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 입장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 해소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은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시 소장님 나와주셨네요. 소장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건설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건설 경기가 요즘 좀 어떤 분위기인지를 알아보면서 시장 전망을 살펴준다고 하네요.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건설 경기를 보게 되면 이제 실제로 부동산 지표가 앞으로 향후에 몇 년 안에 어떻게 바뀌겠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물량들, 건설을 하는 물량들이 얼마가 되냐에 따라서 뭐 향후에 입주한 물량들이 그만큼 계산이 될 테니까요. 이 건설 경기가 살아나게끔 만들어 주려면 실제로 정책적인 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건설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는 조건으로 계속 정책을 만들어 놨죠. 공급책을 그동안은 4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들어서 작년부터 해서 뭐 공급 대책들 3기 신도시부터 해서 도심 뭐 복합 사업까지 해서 도심의 이제 재개발 사업까지 같이 엮어가지고 진행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발표가 된 것들이 이제 올해는 또 반영이 되겠죠, 그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4년 동안은 건설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던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는 작년에 정책이 반영된 부분이 그대로 이제 수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건설 경기가 조금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물량이 이제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여태까지 진행됐던 그 기존의 물량보다도 더욱더 많은 공급량이 어느 정도 보존이 되고 그것들이 다시 향후에 공급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택 가격에 반영이 될 수는 있으나 이것들이 실제로 바로 이제 어느 정도는 현재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건설이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2, 3년 정도 시간의 텀을 두고
그만큼 이제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실제로 전세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금 더 지속적으로 더 연결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부동산 경기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설과 부동산 말씀드린 대로 같은 맥락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도 4월에 건설 수주 전년 동월 대비 95.8% 증가했다. 뭐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공급량에 관련된 내용들 전년도부터 해서 발표된 내용들을 따라서 거기에 물량들이 확보가 된 거죠. 그 물량들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건설 수주는 당연히 95.8% 정도 늘어날 수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2021년도 4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도 4월 달은 어땠느냐를 보게 되면 21년도 4월 이전까지 보게 되면은 굉장히 건설 경기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8%나 늘어갔으니까 엄청나게 늘어났네라고 계산을 하겠지만 실제로 낮은 수치에서 높아진 물량 증가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몸에 와닿는 실제로 몸에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조건에 정말 대폭적인 공급량이 늘어났구나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죠. 전년 4월 이전까지는 워낙 건설 경기에 관련된 건설 수주가 물량이 미미했었기 때문에 그 미미한 물량 대비 95.8%다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공공 73.5% 증가, 민간이 103.2% 증가됐다. 실제로 민간 참여 이제 재개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지금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도심 복합, 3080부터 해서 도심 복합 고밀도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민간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도 103.2% 증가됐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비교했을 뿐이지 이게 물량들이 확대적으로 정말로 파격적으로 늘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거고요. 2021년도 4월 건설 기성 전년 동월 대비 4.5% 증가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월 대비 9.1% 상승한 106.3을 나타내고 있는 실제적인 수치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국 토지 가격이 2021년도 누적 1% 초과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토지 가격에 실제 토지 투자에 조금 더 불을 지핀 사태가 이제 LH 사태죠. 그렇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토지를 사두게 되면 돈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을 들 수 있죠. 집을 받을 수도 있고 현금 보상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 가격이 누적 1% 초과해서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다. 또 매매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0%대로 집계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건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현재 기준 봤을 때는 보합이다 이렇게 유지를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상승폭과 하락을 계속 연일 반복을 하지만 그 방향성이 실제로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월달 한 달 동안에 0%대 집계됐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실제로 집값이 떨어졌구나 아니면 집값이 안정됐구나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월 24,000호 분양했고 85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25.7평이자 33평형 아파트 평형의 청약 통장이 집중됐다. 보통 이제 85평만 메타 정도를 이제 국민주택 규모라고 해서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의 미분양은 전국적으로 3.5%가 또 증가가 됐습니다. 미분양이 그동안에 이제 주택이 좀 공급이 부족했던 부분 때문에 미분양이 계속 현재 소진이 됐던 부분과는 달리 4월 달에는 이제 3.5%가 증가됐고 22개월 만에 처음으로 미분양이 주택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건축, 허가, 면적 이런 걸 봤을 때 정비사업에는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 있죠. 그 수주가 얼마가 되는가. 2021년도 4월 재건축, 재개발 수주 48.5% 감소. 거의 50%가 줄었다. 실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수주가 모두 부진하다. 이 얘기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규제 사항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 이후 환수제라든가 실제로 실거주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현재 연일 부동산 어떤 규제에 관련된 압박이 계속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재건축, 재개발 중감률 추이를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통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62.8% 정도가 줄어드는 거고요. 그래서 2021년도 4월 달에는 재건축이 58.6%, 재개발이 6.6%에서 총계 48.5% 정도가 현재 줄어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1월부터 4월까지도 마이너스 12.7%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건축과 재개발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 어딘가를 계산해 보게 되면
당연히 서울 집값이 안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급량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는 물꼬를 좀 터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쫓더라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쫓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면 규제를 하다 보니 당연히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고요. 서울 지역에는 집값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기대하고 있는 수치가 거의 100% 육박하는 서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물량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전세부터 매매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동월 대비 45.9% 증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전년 동월 대비고 전전년 동월부터 해서 현재 지금까지 매년 나온 통계를 봤을 때도 거의 마이너스 행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 이걸 뭐 많이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월간 건축 허가 면적을 보시더라도 2020년도, 21년도 보시더라도 주거용과 비주거용 해서 물량들이 굉장히 소폭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긴 하지만 실제로 거의 다 줄어든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간 건축 허가 면적 증감률도 실제적으로 현재 2021년도 2월 달부터는 조금 늘어난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개발 사업이라든가 신도시 또는 택지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조성사업 등의 어떤 발표 이런 것들 따라서 현재 토지 확보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물량이 늘어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지 시장입니다. 토지 시장 보시게 되면 2019년도부터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19년도, 20년, 21년도 봤을 때 누계로 보시더라도 1.31%가 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상승폭이 1%대가 넘었다. 굉장한 수치죠. 전국에 있는 토지 가격이 거의 1% 이상이 올랐다는 얘기는 전국에 있는 땅값이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국한돼서 현재 토지가 올랐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더욱더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월 동월 대비 40.8% 증가된 토지 증가량 이걸 보시게 되면 사고 팔고 하고 매도 매수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조건으로 봤을 때도 전국 월간 토지 거래량도 그만큼 늘어나면서 가격도 그만큼 올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치가 1%라 얼마 안 된다로 계산하시겠지만 그 면적이라든가 단위가 크게 되면 당연히 굉장히 큰 금액이 오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월간 아파트 매매 이제 가격 변동 보시게 되면 주택시장 수도권 같은 경우는 현재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0.54%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지난달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량 올 들어 가장 적은 4.5만 가구, 그러니까 4만 5천 가구 정도 되겠죠. 4만 5천 가구 정도가 이제 주택 매매 거래가 됐다. 중요한 거는 매매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매물은 현재 시장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어쩌다가 거래가 되는 것들이 대부분 다 높게 형성이 된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라는 얘기겠죠. 그만큼 싸게 팔질 않는다는 얘기고요. 비싸더라도 살려고 애를 쓴다라는 얘기겠죠. 이런 부분이 거의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매도와 매수가. 수도권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보시더라도 현재 서울이 가장 정점이고요.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현재 정책적으로 현재 그런 모습이 눈에 띄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좀 떨어진 편입니다. 전년 12월 대비 매매 가격 변동률이 많이 떨어진 편이고 3%대에서 거의 0.28%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올랐다라고 보여지는 이 수치 때문에 좀 가격이 안정화됐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시장 같은 경우가 갑자기 급등할 수 있는 매매 가격 같은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지려면 굉장한 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 정책 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오르는 수도권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3.27%를 0.28% 정도로 해서 안정화로 좀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0%대 초반까지 내려가고 현재 지방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일 대비 2배 이상 증가가 됐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량은 늘어났지만 현재 가격은 좀 그만하게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도권 지역과는 좀 반대 성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은 어쨌든 가격은 비싸게 내놔도 누군가는 사갈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서 외부 세력들이, 투기 세력들이 몰렸다가 그 세력들이 쭉 빠져나가면서 실제로 가격이 안정화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양 물량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대로 85제곱미터 이상 평형에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 월간 분양 물량이 12월
2021년도부터 해서 봤을 때 지난 2020년도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13,000가구 정도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건들이 그만큼 이제 물량들이 확보가 안 되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도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고 있고요. 지방 월간 분양 물량도 현재 3만 가구에서 12,000가구로 떨어진 걸 보시게 되면 물량 자체도 현재 조정이 됐고 현재 가격도 조정이 됐지만 수도권 지역은 가격은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물량만 줄어든 거고요. 지방시장은 물량이 줄어든 반면에 가격도 안정화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미분양 물량도 작년 4월 대비 현재 전국에서 3.5%가 증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방시장에 1,589까지 나타나는 물량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14,000가구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현재 지방시장들, 수도권 지역이 1,500가구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물량들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편이죠. 많이 줄어들었지만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0년 4월과 봤을 때 전월 대비했을 때는 좀 늘어난 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분양 물량들이 실제로 늘어날 수 있는 여건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지역적인 여건들이 우월하지 않은 지역들이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아무 정도 투기 세력들이나 투자 수요들이 쭉 번져나가다가 다시 이제 집중되는 현상을 다시 돌아오는 현상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 경기를 앞으로 더욱더 좋게 보일 수 있는 여건들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하지만 부동산 시장도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역할들이 다 있는 분야에서 그 분야의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할 수 있게끔 보다 더 현명한 정책들이 나와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자, 일단은 계속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 정보 체크 시간에 서울 안에서도 강남 지역으로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 보시죠. 바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볼 텐데요. 자, 9호선 언지역 부근에서 방 3개짜리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 약 4억 5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저희 강남에서 두 지역 가볼 텐데 일단은 논현동 쪽 가보겠습니다. 자, 논현동에서 어디쯤에 이렇게 방 3개짜리 널찍한 주택이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9호선 언주역이고요. 논현동의 가장 중심권에 있는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완료됐고 세입자도 이미 입주가 된 물건이고요. 전용 면적이 20평이 넘는 복층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실제 3룸이고요. 화장실 2개 갖추고 있습니다. 위치를 보시더라도 언주역과 연결된 확동역, 역삼역부터 해서 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되는 삼성동까지 연결되고 있고요. 또 아래쪽은 2호선과 또 연결된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가 전철역과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크게 보시면 반포IC까지 연결되는 이제 교통과 관련된 시설들, 반포IC나 현재 잠원IC부터 해서 이 라인은 대부분 다 이제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에 들어간 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 활성화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할 거고요. 전철역 개통을 앞두고 있는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죠. 이제 곧 개통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연장선과 또 강남 차병원 언주역부터 해서 연결된 라인이 전철역만 8개, 건너편에 차병원, 삼성동 복합개발지구 연결되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와 주거가 혼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강남과 서초 딱 중심이 있다 보니까 강남역까지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요. 또 여러 가지 전철역이라든가 교통망 시설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층 인구들, 2030 세대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대형 상권이라든가 먹거리 시장들 이런 것들이 가장 잘 갖추어진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화점부터 해서 종합병원 시설들까지 현재 교통부터 현재 그 주변에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는 지역이고요. 업무, 상업, 근생, 주거 복합이 연결되는 현재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현재 상업지역이 확대가 되면서 주변의 주거지역도 가격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 가치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또 병원 시설도 의료 시설들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제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병원 4거리와 연결된 차병원에 연결된 현재 의료 시설들, 그리고 관련된 또 관광 호텔들 이런 것들이 신축 건물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주변의 직장인 구성들이 굉장히 더욱더 탄탄해지고 있다 보셔야 되고요. 삼성동 복합개발지구 현대자동차가 이미 착공을 해서 현재 지층 구간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과 건너편 쪽에 무역센터, 영동대로 통합개발과 탄천을 중심으로 한 송파권을 개발, 한강 정비건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그러죠. 또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 주변에 관광이라든가 쇼핑 또는 현재 그 주변 업무지구 같이 연결되는
최첨단 복합지구가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상층에는 스포츠라든가 전통문화, 마이사나 국제 업무, 문화 거점 이런 것들 같이 만들어져 분야별로 개발이 된다 보셔야 되고요. 지역공간 개발은 말씀드린 대로 제6층까지 개발이 되면서 실제로 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지고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연결되면서 KTX, SRT, GTX까지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목이 집중되고 또 그 주변에 교통과 관련된 시설들이 그만큼 확충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억 5천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까지 임대가 3억 9천만 원 이미 임차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4억 9천만 원까지도 예상하고요. 실투자 금액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임대 금액은 3천만 원, 보증금은 월 120에서 140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 1억 8천만 원부터 2억 3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2억 4천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 또 9호선 원주역 3분의 초역세권의 평지 입지, 전철역과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강남역과 서초 대형 상권의 배우지의 풍부한 임차, 수요, 투룸과 복층식 원룸의 희소 가치가 높은 또 2층 같은 경우도 그냥 설 수 있는 높이 구조를 갖고 있고요. 초저가의 가격 경쟁력까지 있으면서 투자 가치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 기회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가 주목하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평지라고 하고요. 널찍한 방 3개짜리 주택 찾아봤습니다. 다음 강남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이번에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이번엔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시세 보시죠. 약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이번에는요, 강남에 위치한 소형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강남구 안에서도 역삼동에서 보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주변의 매력들 찾아볼까요? 테헤란은 업무지구로 활성화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포진하고 있다. 젊은 직장인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보시게 되면 테헤란은 전철역에서 역삼역에서 도보 3분, 강남역에서도 3분, 딱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의 효과와 롯데와 삼성, 또 대기업들이 쭉 펼쳐져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삼성동 북제로 복합지구까지 두 정거장, 같이 연계 개발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의 워낙 확장성 때문에 당연히 현재 이 주변의 인구 구성들이 그만큼 더욱더 좋아질 테고요. IT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다. 당연히 2030 세대들이 많은 거고요. 혼자 사는 인구들이 많다는 얘기는 1.5룸이라든가 원룸 수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주변에 강남역과 역삼역, 선릉역부터 해서 인프라, 또 교통망 시설들이라든가 각종 경기권, 수도권 지역으로 나가고 있는 광역교통, 버스망까지도 100% 완벽하게 갖춘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생활 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죠. 이 주변 생활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주변에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는 상권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들, 인프라, 또 현재 관공서라든가 종합병원부터 여러 가지가 100% 완비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다르게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통계 자료로 나온 그래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현재 가격이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어떤 입지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다. 토지 가격이 월등히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그 르네상스 복합단지, 르네상스 호텔이 이제 복합단지가 되죠. 업무와 숙박시설부터 업무시설과 같이 만들어지는 호텔과 현재 업무시설이 같이 만들어지는 현재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직장인 구성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탄탄해지고 당연히 주거시설 또는 1.5룸 원룸, 주거, 업무, 오피스텔 찾는 수요가 그만큼 폭발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임대료와 가격 상승을 보실 수 있고요. 또 탄천이라든가 말씀드린 한강정비권역부터 해서 영동대로 통합개발, 같이 복합적인 개발하는 그런 여건들, 현대자동차는 호텔, 판매시설, 오피스, 컨벤션, 전시장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기타 시설들의 직장인 구성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지하공간 개발 통해서 또 그만큼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역에서 강남역까지 연결되는 현재 구간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잡히면서 용적률이 높아지고 토지 가격이 이래서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임대금액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투자금액 5,700에서 8,300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증금 2천만 원 월 105에서 130만 원 정도 이상이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금액 2억 4천에서 3억 4천. 만 원, 투자액이 5,7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의 직장이 밀집지역이라는 건 뭐 다 알고 계실 테고요. 임차 수요 많고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노후 생활도 보장될 수 있는 여러 개 보유하시게 되면 당연히 그럴 수 있고요. 토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또 일거양득으로 시세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주거, 업무, 가족 겸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월세는 물론이고요. 지금도 토지와 오피스텔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곳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자, 전화 한 통 주시면 무료 1:1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도권 지역의 하반기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1 무료 상담이 전화 통해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BS, 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자, 오늘 박영시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 모셨습니다. 부동산계 올길 김채영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을 잘 찾아보기 위해서 이사님의 도움을 받아볼 텐데, 이사님 저희 오늘 가볼 두 지역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은 요즘 주택이 주춤할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삼성동에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이지만 틈새가 있는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과 또 가성비가 아주 높습니다. 영등포 오피스텔 투룸이죠. 가성비가 높은데 아주 소액으로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을 준비했습니다. 네, 깜짝 놀랄 투자 지역이라고 하는데 어디일지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이네요. 자, 9호선 삼성중앙역 부근에서 1.5룸, 투룸과 3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시세는요. 약 5억 5천만 원에서 9억 9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네, 일단 삼성동 하면은요. 강남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좀 랜드마크로 불리는 곳이 또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삼성동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정확한 위치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삼성동 같은 경우는 이 강남에서 청담동이나 대치동, 삼성동 그중에서도 삼성동이 가장 인기가 많죠.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바로 옆에 요 삼성중앙역에 한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초역세권이고요. 또 이곳 같은 경우는 경기고등학교도 가까이에 있고 언주중학교 이렇게 학군이 굉장히 우리가 선호하는 명문 학교들로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곳은 지금 목동 같은 경우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였는데 그거는 교육도시라서 묶였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교육과 또 일자리와 교통과 모든 게 다 삼박자를 갖춰진 곳이고 앞으로도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이라는 곳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을 지정한 거고요. 또 앞으로 더 오를 곳이다 하는 곳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도 틈새 시장이 있습니다. 18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대지집은 18제곱미터 이하면 구청의 허가를 안 받고 자유자재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앞으로 이렇게 누르면 누를수록 나중에 허가 구역이 해제됐을 때는 부작용이 많이 뛰어오르는 부작용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잠실 같은 데도 13제곱미터 되는 소형 아파트가 많이 오르고 있다.
뭐 깜짝 놀라게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틈새 시장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뭐 세 가지 다 뭐 학군이면 학군, 교통이면 교통, 일자리면 일자리, 일자리의 1번지죠. 앞으로 이곳은 일자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중심지로 탈바꿈할 곳인데 지금은 허가 지역이라 맘대로 거래를 못하지만 그래도 틈새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일자리는 뭐 이 삼성중앙역 제가 보기에 딱 중앙이라 그런 것 같아요. 일자리 중심부. 또 잠실 관광유통단지도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곳을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 또 미래에 차익이나 또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은 또 월소득이 높죠. 그래서 뭐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강남 하면은 생활 인프라 백화점이면 백화점, 뭐 병원도 뭐 세브란스 병원이나 삼성병원, 서울 삼성병원이 또 가까이에 있죠. 또 코엑스몰 뭐 이렇게 생활 인프라를 강남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좋아지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는 더 업그레이드 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서울시가 이 일자리의 약 4분의 1이 강남 쪽으로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정보사부지 개발, 롯데칠성부지, 영동대로 지하도시,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단지, 수서 역세권, 양재오면 R&CD 개발 특구지역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이거는 뭐 큰 지역만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곳도 있지만 큰 것만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일자리가 120만, 130만 창출이 된다는데 지금 현재 서울 강남 쪽에 일자리가 100만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일어나는데 지금도 주택이 부족해서 갈증을 느끼고 자꾸 오르는데 앞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나면 삼성동의 가치는 예측이 어느 정도 될까 가히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남구 삼성동에서 투자의 틈새 시장 저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는 게 더 오를까 봐 좀 막아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럴 만한 오를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건데요. 개발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태양이 비치는데 비구름이 지금 장마철 다가오죠. 비구름이 잠깐 가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구름 가렸을 때는 조금 좀 거래가 힘들고 잘 안 되다가 이 비구름은 항상 떠나잖아요. 떠나고 나면 그 태양빛은 더 밝게 빛나죠. 왜? 지저분한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예측을 하면 되겠고 이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우리 앞으로 삼성동의 중심 일자리의 메카가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고요. 이게 국제교류 업무지구 해서 이쪽 지역은 아예 큰 고층 빌딩만 들어와요. 업무지 타운으로 들어오죠. 이게 뭐 섬처럼 맨하탄처럼. 근데 이 주변에 주택은 아주 소량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파트. 굉장히 고가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그래도 토지거래 허가 지역일 때 접근함이 오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우리나라의 최고봉으로 지금 현재 지금 기반공사하고 있죠. 이 육계동으로 건설되고 롯데타워보다 15m 높고 연면적도 3배가 높은데 앞으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요. 이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올라감에 따라 요만큼 올라갔을 때는 요만큼 오르고 건설이 될 높이에 따라서 삼성동의 가치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위치가 딱 보이면 그때는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게다가 이곳 같은 경우 육계동으로 공연장도 1,600석에 달합니다. 게다가 7성급 호텔 들어오죠. 이쪽에 꼭 탑층에는 2층이 전면 유리로 인해서 서울시 전망대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완전히 관광 명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삼성동은 앞으로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예측을 하시고 영동대로 지하도시도 있죠. 지상에 이렇게 서울광장이 2.5배 이렇게 교통의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지금 이 삼성역은 조금 이제 공사하느라고 일자리가 조금 늘어날 것이라 예측만 하지만 지금 이쪽은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가 강남역, 교대역 또 그다음에 어디야 갑자기 교대역에서 더 지나서
저기 정보사부지 개발지역 내방역까지 쭉 따라서 테헤란로 일자리가 늘어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어난다고 하니까. 게다가 이제 제가 여기를 왜 했냐면 GTX가 더블 역세권, 삼성동이 더블 역세권이죠. A 노선과 C 노선이 들어오는데 여기 양지역에 C 노선이 정차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일자리가 뭐 연구단지나 뭐 다른 그 파생된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앞으로 마곡보다 더 많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예측을 하고 카이스트 대학원 우리가 말하는 AI 로봇 산업 그 대학원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올 것이고 수서 역세권 개발도 통합적으로 개발하면 일자리가 또 늘어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교통도 또 이제 교통이 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이렇게 지하로 교통을 원활히 아주 소통을 잘하게 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산책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양차선은 물론 있습니다. 지금 가려서 그런데 양차선도 교통도 통행을 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그 공원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미래의 우리가 고속도로죠. 미래의 경부 고속도로의 일부가 그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삼성동 우리가 말하는 GTX 삼성역이 A 노선과 C 노선이 더블 역세권이죠. 양재역 들어오죠. 수서역 들어오죠. 이 강남은 정차역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최고의 GTX 수혜지는 강남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GTX가 이제 개발이 되면 조금 서울 끝 지역, 외곽 지역도 많이 발전은 되겠지만 빠르게 이동을 하면 많은 소비는 이쪽에서 이루어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시간 넘게 강남을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강남에서 할 게 많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못했지만 이게 개통이 되고 나면 강남이 더 번화해질 것이다 예측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위례 신사선 새로 또 들어오죠. 또 KTX 북부 연장선 들어오죠. 위례 가천선 들어오죠. 강남은 교통도 계속적으로 자동차 통행도 좀 잘 되게 이루어지게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철도도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교통이 굉장히 좋아요. 강남은 뭐 교차로에 따라 거의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 이용도 좋고 앞으로 미래 많이 발전되는 강남. 그렇지만 주택 수는 참 많이 안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희소 가치로 인해서 삼성동 굉장히 미래 가치가 우수한 지역입니다. 네, 아마 이사님의 설명을 들어보시고 강남구 삼성동이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토지의 거래 자체가 제한된 곳인데 어떻게 투자가 가능한 건지 이제 궁금해지실 텐데요. 자, 크기도 여러 가지거든요. 1.5룸에 투룸, 3룸 다세대 주택 가격 좀 소개해 주시면서 가격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투자 가능한지 좀 알려주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다세대 주택이 이제 앞으로 미래 예전엔 주택에서 또 여러 주택,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또 다세대 주택이 나중에 모여서 아파트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에 내가 어느 정도 땅 지분을 가지고 있다. 미래 가치가 사실 지금 강남이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에는 아무도 예측 못해요. 어떻게 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을 때 내 땅 지분을 하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다. 지금 이제 5억 5천은 1.5룸입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죠. 투룸 7억 9천입니다. 3룸 9억 9천. 요거는 복층입니다. 지금 강남에는 그렇게 크게 여기 토지거래 허가지가 지역은 크게 지을 수 없어요. 18제곱미터 땅 지분이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요. 일단 1.5룸 투자 금액이 적습니다. 9천만 원입니다. 예, 강남에 이 아주 잘 나오지도 않아요. 삼성동은 오래간만에 하나 나왔는데 위치가 게다가 이제 삼성중앙역의 초역세권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치 좋고요. 또 이제 투룸 같은 경우는 뭐 6억 5천 정도 전세를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1억 4천만 원이고요. 또 이 3룸은 8억 1천만 원, 또 전세를 활용하시면 1억 8천. 그래서 9천만 원에서 1억 8천 입맛대로 세 가지 내 투자 금액에서
투자 금액에 맞춰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세 시세도 이곳 같은 경우는 뭐 5천만 원, 워낙 이제 전세가가 높으니까 반전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150에서 지금 280 되게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나중에 뭐 한 내가 반전세 한다 그러면 한 150만 원 정도 뭐 연금처럼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계속적으로 그 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죠. 예, 대출 금액을 40% 활용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8천에서 3억 8천 가장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남의 노른자 땅이라고 하죠. 삼성동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만 투자가 가능한 크기의 주택으로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이번에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인데요. 자, 2호선과 9호선 지나는 당산역 부근에서 이번엔 방 2개로 이루어진 오피스텔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피스텔의 시세 보시죠. 약 3억 2,200만 원에서 3억 4,700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영등포구입니다. 아마도 개발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지 않으실까 싶은데, 자, 오피스텔이거든요. 위치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제가 이제 뭐 그동안은 강남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곳이 어디 없을까. 제가 이렇게 눈여겨봤는데, 마치 당산동에 투룸 오피스텔이 나왔는데, 투자금은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건 괜찮다. 제가 직접 가서 다 확인하고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소액으로 당산역이 9호선도 오고 뭐 이렇게 2호선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치가 좋아요. 이곳이 영등포 당산역 같은 경우는 바로 여의도에 가까이에 있죠. 다음이 여의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산역을 많이 좋아하는데 이쪽이 뭐 소액 투자가 예전 같지 않아서 그동안 지켜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 업무단지예요. 업무단지가 가까이 이곳은 업무단지도 가까이에 있고 또 교통이 좋다.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뭐 쿼드러블 역세권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당산역, 여기가 당산역인데 지금 여기 좀 초크가 안 나와서 그런데 당산역이 여기에 있죠. 바로 한강 가까이에 있습니다. 한강에 우리가 뭐 산책로도 있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강, 자연 인프라, 강 인프라도 있죠. 또 보시면 뭐 저기 안양천을 따라서 인라인 스케이트장, 안양 산책로, 뭐 양평 유수지 이런 생태공원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자연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죠. 한강 또 양화공원, 선유도공원, 서울 마리나, 색강, 생태공원 해서 또 한강 쪽에도 이렇게 우리가 쾌적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잘 갖춰져 있고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세무서, 구청, 경찰서, 관공서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일 보시기도 편하고 학교도 초중고가 다 몰려 있고요. 뭐 이런 우리가 말하는 쇼핑센터, 롯데마트 이렇게 가까이 있고 병원도 있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또 영등포 전통시장 있죠.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 생활인프가 아주 잘 갖춰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곳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이런 곳에 투자함이 소액으로 투자는 굉장히 좋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게 업무단지예요. 여의도 업무단지. 요 당산역에서 업무단지 바로 옆에 있죠. 영등포 옆에 있죠. 영등포 같은 경우는 여의도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의도가 주택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 요 다리 건너서 영등포로 많이 밀집되어 있죠. 마곡, 목동, 뭐 홍대, 신촌, 마포, 용산, 노량진 요 또 금방 9호선이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통 요충지, 일자리, 직주 근접지로 매우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딱 1,000만 원 소액 투자를 키워드로 잡아주시고 준비해 주셨지만 저희가 영등포구 하면은 개발 호재를 좀 빼놓고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자, 영등포구고 또 여의도와 가깝잖아요.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투룸 오피스텔이잖아요. 굉장히 뭐 그 투룸 오피스텔이 뭐 13평 뭐 요 정도 되는데 우선 이쪽에는 왜 적은 주택이 되느냐? 20대, 30대, 40대들이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1인, 2인 가구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선 뭐 영등포가 가치가 계속적으로 뭐 상승하고 있죠. 이런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고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 계속 영등포가 옛날 영등포가 아닙니다. 낙후돼 있는 게 재정비가 돼서 굉장히 나홀로 아파트 겸 오피스텔. 요즘은 뭐 소액
그 아파트 대체 주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홀로 오피스텔이나 주택이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정비 지역은 더 그렇죠. 이 영등포 쪽방촌 이쪽도 영등포 옆에 굉장히 낙후되고 지저분하고 좀 보기 싫은데 그게 또 바뀝니다. 이렇게 우뚝우뚝 뭐 앞으로 그 영구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 주상복합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영등포가 앞으로 더더욱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영등포 하면 여의도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영등포가 최적 그 여의도의 수위지가 영등포입니다. 뭐 물론 다리 건너도 있겠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고 이거 일자리가 이쪽 지역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거 지역이 매우 부족한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너무 고가고요. 1, 2인 가구들 젊은이들이 많이 선호하고요. 이쪽에 교통이 더더욱 좋아지죠. 신안산선 2024년까지 이제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더 교통이 좋아지고요. 지금 또 하나 이제 교통이 제물포 터널 지하가 이제 개통이 되어 있죠. 이제 지상은 아직 더 건설을 해야 되는데 지하로는 빨리 소통이 이루어져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 서부간선도로 지하가 되면 또 이쪽으로 교통이 더 좋아지고 또 이 월드컵 대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게 서부간선도로와 월드컵 대교가 요번에 8월 말 9월 1일 날 개통이 되게 있는데 8월 말이면 일부 같이 연동이 돼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렇게 좋은데 매매가는 얼마일까 궁금하시죠? 예, 투룸 오피스텔입니다. 한 13평 정도 되고요. 3억 2,200에서 3억 4,700만 원인데 이 전세를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왜 1,000만 원인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주변하고 전세가를 맞추다 보니까 매매가가 조금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1,000만 원에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당산동, 당산역 주변에는 이렇게 1,000만 원 투자는 그동안 요 근래에 아예 없었어요. 보통 뭐 4, 5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 금액도 뭐 월 보증금 3천에 뭐 80만 원, 90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또 대출 금액 이곳 같은 경우는 뭐 대출 금액이 7, 80%씩 나옵니다. 뭐 물론 소득에 따라서 다르죠. 근데 실투자 금액은 월세를 활용하실 때는 6,500만 원에서 7,700만 원이면 이 당산동에 이 영등포에서 똘똘한 한 채죠. 예,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 와서 한번 보십시오. 진짜 이 가치가 있나? 그거는 본인이 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한강도 가깝고 여의도도 가까운 오피스텔인데 1,000만 원의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나도 투자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는 여의도의 대형 업무타운이 가까이에 있죠. 우리가 여의도 하면 어떤 생각해요? 굉장히 고가 주택이 많잖아요. 1, 2인 가구가 다가갈 수도 없고 게다가 요즘은 아파트 투자에서 지금 많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파트는 사실은 접근하기가 많이 좀 힘들어졌죠. 그래서 다세대나 오피스텔 투자로 많이 돌리고 있고 또 물론 또 돈 가치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물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이런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조금 차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물론 고급 인테리어, 또 서울 플랜 중심지, 또 신안선선, 제물포 지하와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교통 호재가 계속 따르는 지역이다. 교통과 일자리와 이런 게 갖춰져 있을 때는 항상 그 주변이 가치에 따라서 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그냥 1,000만 원을 저축한 것보다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1,000만 원에 대한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선별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눈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소액 투자를 키워드로 잡아주셨습니다. 1,000만 원의 투자가 가능한 영등포구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이었고요. 자, 이제 하반기인데 이사님과 함께 보시죠. 1:1 무료 맞춤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2021년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한 1:1 맞춤 무료 상담은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그럼 김채영 이사님의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많은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